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이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오늘 P8이 62회차를 주하영 대표님이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끝나고 그 안에 나왔던 주옥 같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잘 듣고 그 안에 그 본질을 좀 알아내려고 집중하고 경청하신다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원칙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레이 달리오의 책이에요. 원칙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분 또한 엄청난 분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는요, 사람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거든요. 사람답게, 사람인데 왜 사람답게 가장 잘 살아야 되는 게 주제가 나왔을까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튕겨져 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긁히거든요. 그리고 뭐 지는 뭐라고, 네가 뭐라고, 그렇게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럼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답게,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내가 잘 살고 있나? 나의 삶을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가? 그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던져보세요. 예스라는 거 못 나올걸요? 본인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긁히죠. 사람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돈이 되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한번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살아봤는데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삶이 다 그럽니다. 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보세요. 사람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근데 또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인생은 선택이에요. 결국엔 내가 결단해야 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 속에서, 많은 이제 뭐 대화 속에서, 많은 언어 속에서 내가 어떤 거를 붙잡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거를 버리는지의 그 결단이 결국에 나를 사람답게 잘 사는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거냐. 결국에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나의 무의식에 이렇게 진짜 정보들을 계속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언어의 질이 삶의 질이다. 언어의 질이 돈의 질이다. 그리고 대화의 질이 삶의 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 같은데 결국엔 그 언어의 질이 돈의 질이다. 내가 대화하는 보험사들은요, 뭐 고객님 하면서 사람 위기 조성을 하죠. 내가 아팠을 때, 몸도 아픈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비용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너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뭐 여러 가지 종신도 뭐 생명보험 여러 개, 뭐 실비보험 여러가, 그다음 이제 종합보험 등등 여러 가지를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서 그 언어의 질이 결국엔 그 사람의 돈의 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삶이 정말 나락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어느덧 이 사람이 본인에게 끊임없이 언어의 질이 바뀌면서 독서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언어, 가치 있는 생각들, 가치 있는 뭔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왜냐, 알고 싶은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꾸 나의 이 현재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에 우리는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없어,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삶의 질, 내 언어의 질이 바뀌어서 내가 뭐 푼돈 500, 몇 배, 고객님 비유 맞춰가면서 돈을 버는 거의 질, 그 돈의 질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침 받은 걸 또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나누니 그 사람들 또한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막 낳고 정말 영향력을 계속 낳고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이런 게 곧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런 돈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책임감, 의무감도 더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그것도 깊어져요. 오늘 몇백억 자산가의 그 분들의 그 이야기와 언어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작은 돈의 무게만 견뎌내죠. 근데 큰 돈을 번다는 건 몇천억, 몇백억,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회사, 나한테 투자하는 투자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돈까지 나는 잃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이거를 말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돈, 내가 해서 잃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막 주변에 가족들, 부모님들, 제 멘토님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시간과 정보와 모든 돈과 투자를 마냥 받았어. 근데 내가 의사결정 하나로 완전 파산을 했어. 정신이며 뭐며. 그럼 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산이 되면 저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돈, 시간, 제가 잃는 거예요. 그 책임감과 의무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조금 벌어서 200, 300 벌 때랑 몇 억을 벌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됐을 때는 그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질이 달라지면서 돈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언어의 질이 달라지면서 삶의 질이 또 달라지죠. 왜냐? 달라지죠. 내가 200, 300 벌었을 때 그 사람들과 내가 억대 벌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져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그게 결국 언어의 질, 대화의 질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 오늘 아침에 애들 반찬 뭐 해줘? 남편 뭐 해줘? 요즘 남편하고 뭐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시댁 식구들하고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자, 우리에게 당사자에게 되게 큰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속 깊은 거엔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 꺼내놓는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나보다 깊은 사람이 없어. 나보다 이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본인이 먼저 잃어보고, 본인이 먼저 그 언어의 질을 습격해서, 본인이 먼저
많은 경험 속에 제거해서 되는 방법만 나눠서 나눠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더 나은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제대로 된 의사결정, 막 이런 것들을 원해요. 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거를 관점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에서 이렇게 꺼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다? 네, 그냥 그 삶이 그 삶이고 우리의 대화의 질이 그냥 고만고만한 작은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요. 그 대화의 질 가지고는 우리가 돈의 질이 바뀌지 않고요. 언어의 질이 바뀌지 않고요.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나는 정말 부자처럼 정말 시간적인 여유와 정말 관점이 있고 돈은 그냥 자연적으로 돈 때문에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그걸 아는 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청소해 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근데 청소해 줘서 돈을 버는 걸 억대 연봉으로 볼 수 있다. 그건 다 사업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냥 고작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청소 하나 해줬다고 해서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업을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청소로 인해서 그 사람 상대방의 감동과 그 사람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의 영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 쪼개야 돼요. 뭘 쪼개냐? 결국엔 나의 대화, 언어가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내 지갑을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뭘 해야 되냐? 내 지식에, 내 언어에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혼자 내가 책을 보면서 그게 관점이 빨리 바뀐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그 책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똥멍충이들,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중요한 건 다 모든 사람의 자원은 똑같은데 시간도 똑같은데 중요한 건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이 언어의 질이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 깨달음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거를 자꾸 정비시키고 수정하고 해요. 근데 똥멍충이들은 모른다니까요. 거기에서 뭐만 갖고 와요? 감정만 들고 와요.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을 탓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또 감정이 들어와서 그 감정이 나를 또 괴롭히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되냐? 큰 거에서 풀어서 그 큰 거에서 조금맣게 해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부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긴 시간에 인디 효과라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함께 하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PCM에서 2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훈련을 통했죠. 저의 언어와 저의 생각의 질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제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박스권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그 안에서 또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훈련이 계속 있어요. 내가 20개월을 함께 있다면 그 린디 효과란 내가 만약 여기를 떠나서 20개월을 그래도 혼자서 이 언어로 내가 그래도 이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20개월이다. 그럼 내가 18개월이면 18개월, 15개월이면 15개월,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로 이 언어를 쓸 수 있다. 이게 린디 효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험업계에 내가 있어요. 20개월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업계의 언어를 20개월 동안 거기 나와도 그 언어가 익숙해요. 하지만 내가 또 지나면 다시 돌아간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결국엔 사람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
방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대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위해선 교육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책으로 통해 여러 가지 관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책과 이론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책과 교육을 통해 내가 실험, 내가 경험을 바로 즉시 해야 돼요. 저처럼 배웠던 걸 유튜브로 찍죠. 유튜브로 찍고 또 저는 콜드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것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배우는 건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서 많이 틀리죠. 틀리고 다시 또 배우잖아요. 이게 되어야, 이런 훈련과 이게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거지. 그냥 앉아서 내가 20개월을 보냈다면 전 지금의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건 이 안에서 오래 걸리든 멈추든 그럼에도 또 막 가든 이 안에서 계속 해내려고 이 싸움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교육에 투자했고 뭐 나도 맨날 듣고 익숙하고 안다? 하지만 내가 유튜브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 내가 사람들하고 콜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 내가 옆 사람과 대화 소통도 제대로 못한다? 나의 의견,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는 건 내가 모른다예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혼돈되거든요. 특히 아까 같이 사는 삶살이에 되게 그 수준 이하의 대화하는 사람의 질이 있고요. 수준 이상의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저희 PCM 가족분들, 주화영 대표님, 주은숙 대표님, 뭐 많은 분들이랑 대화할 때는요, 수준 이상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 나는 삶살이에 항상 치우치고 고민하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나보다도 더 그 가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 중심적인 대화, 언어의 질이 다른 걸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론이 아니라는 걸 바로 가까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수직관계에 와, 이런 대화를 내가 옆에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수준 이하의 대화, 수준 이하의 질문들을 갖고 오는구나. 내가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화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도록 수준 이상과 수준 이하가 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하는 건 수준 이상이고, 근데 그 이하, 그 뭐 뒤죽박죽 섞여 있고 혼란스럽고 막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얽혀 있는 걸 가지고 대화하는 게 수준 이하의 대화예요. 이거를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제가 이렇게 가치적 수준 이상의 대화를 하시는 분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땐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당연한 거였고, 이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누구나 다 겪어가는 거고 그냥 인내하는 거야. 근데 어느덧 살다 보면 이게 해결이 돼. 이런 식의 조언이었고 이런 식의 저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 누구나 다 결정하는 거야. 자, 오늘 마시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좀만 힘내자. 파이팅 하자. 뭐 이런다거나, 해결이 없는 그냥 그 안에서의 공감 정도에 끝내는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준 이상의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이야기가 문제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내 문제가 그러니까 부끄럽기까지 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제 파악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작은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다시
가치 중심,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문제를 가지고, 나 이번 달 뭐 나가야 되는데, 카드빚 나가야 되는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배우고 경험한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누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사라지고 결국은 뭐예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돼서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승환 대표님은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이게 유튜브를 찍는다고 저에게 다 바로 돈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나눔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돌아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에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에겐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저는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질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언어의 질이 삶의 질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언어의 질이 삶의 질이구나 생각하고 인지만 했다고 삶이 변하냐? 아니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습관으로 만들래요. 이 책에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인식하고 그걸 행동해서 습관화로 만들어라. 그러면 폐쇄적인 생각을 사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된다. 개방적인 사람은 질문을 통해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의견에 거기에서 그 왜 다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폐쇄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자기 말이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설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감, 이것만 딱 들었어도 폐쇄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와, 내가 폐쇄적인 사람이었네, 따끔따끔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무튼 이제 이렇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다,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폐쇄적인 사람이었냐,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럼 대다수가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고 나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개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느린내, 1차원적인 자화, 2차원적인 자화가 있는데, 그 느린내, 정말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 감정, 동물적인 걸 누르고, 논리와 이성이 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리고 해결에 집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좀 되게 다양하게 오늘 많은 내용을 나누려다 보니까 좀 다양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똥멍충이다. 사람은 약하다. 그리고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다.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언어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 찾다 보면, 찾고 찾았다면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 그러니까 행동이 곧 배움이다. 행동이 곧 알미다. 라고 하고 행동이 없는 건 알미 아니다. 그냥 모른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행동을 하는 걸 계속 18개월, 20개월, 30개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제거들이 될 거고 체크리스트들이 만들어라고, 오늘 인생은 체크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도 되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는데, 나만의 체크리스트,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이승환 대표님이, 주하영 대표님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그 안티프레지정, 경험 속에서 틀려보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시고, 그 안에 깨달음으로 우리들이 받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안티프레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타인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 했을 때 이걸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놓쳤거든요. 근데 우선은 습관과 행동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또 나에게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실험했던 것들 중에서 틀리고 안 됐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틀린 부분을 나겨야 되거든요. 저도 막 콜드콜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브리핑 하다 보면,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똑같은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멘토님이 계속 이렇게 짚어주시거든요. 그게 사각지대예요. 내가 나의 사각지대를 못 보면 그 신뢰할 만한 그분이 사각지대를 짚어주시면, 사실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부정하고 싶다가도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대로 가고 경험해보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많은 정보에 저희가 다양성 속의 유일성을 배우거든요. 결국엔 남는 건 콜드콜과 유튜브예요. 근데 그 콜드콜과 유튜브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훈련은 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알아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되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경험을 해보면 계속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를 함께 했을 때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성공은 진짜 비대칭성이고, 성공은 진짜 인생은 비선형적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함께 하지 않고 이걸 인지만 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혼자 할 수는 없다. 이런 피드백 받을 수 없고요. 내가 주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러한 정보와 언어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갑을 여셔야 돼요. 본인에게 정말 많은 경험,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하지 마시고, 우선 돈을 들이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 안에 정보들, 그리고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성공, 나의 말빨, 나의 언어, 내가 유튜브로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거를 뭐든지 경험한 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아끼지 말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남습니다. 내 위기 속에요. 그 배움이 정말 무의식에 툭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걸 꼭 믿으시고, 정말, 끊임없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는 되어질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거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에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이냐, 이게 진짜 다를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